네, 오늘의 전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말 사이에는 비서실장 정도는 발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지점을 좀 고심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번 총선이 정말 아주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엄중하게 보여주는 총선 아니었습니까? 예. 지금의 우리 환경이 굉장히 그 민생이 어렵고 거기다가 또 특히 그 국제적인 전쟁 등으로 인해서 안보 위기도 심각하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위기 거기에다 또 사회 분열도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적임자를 정말 우리 국민 통합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위기를 제대로 진단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제 이겨낼 그런 분으로 아마 이제 좋은 분을 아마 물색하느라고 이제 엄중하게 좋은 분을 대상으로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비서실장이든 후임 총리든 이제 물망에 오른 후보군 두고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거부한 것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야당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뭐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이미 예.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그 검증된 분들이고 이미 정치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또 예. 여야 소통이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상당히 뭐 이미 그 검증됐고 주변으로부터 또 인정받는 분들인데 미리부터 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동안에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가도록 예, 조각을 하는데 굉장히 그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민생은 타들어가고 우리 사회 국내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이 문제들이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야당 입장에서는 뭐 좋은 분들 추천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누구는 되고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너무 그 발목 잡히시게 그런 어떤 것은 좀 이제는 지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우리 국내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엄중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안정을 찾아서 민생을 해결하고 국내외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여와 야가 이제는 정쟁을 이제 그만 이제 좀 자제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오로지 민생 살리고 국내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데 같이 협조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인선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 총선 이후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진정성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거론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법률 수석 신설을 검토한다.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이 사실상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이번에 우리가 총선을 통해서 정말 바꿀 것은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민의가 지금 충분히 나타난 거로 보이고요. 우리가 대통령실이든 뭐 우리 정부 내 그 인사 개편이든 할 수 있다면은 뭐든지 민의를 충실히 우리가 수렴을 하고 또 이런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률 수석 신설에 대한 배경이라고 한다면 민심을 청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겠다, 기능을.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 혹은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만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만날 것이라는 어떤 의견,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렇게 굉장히 국민적 민심이 뭔가 큰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소통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당 내에서도 또 당정 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 야당과 여당 간의 관계 소통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또 아마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산적한 문제 해결하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해법이 나올 수 있게끔 아마 소통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은 많이 또 개선이 되실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보강이 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의 어떤 지혜를 모으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보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비대위 구성을 두고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고 있고 아니면은 비대위 무용론부터 시작해서 6말 7초 조기 전대론까지 나오면 쇄신형 비대위, 실무형 비대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형식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쇄신해야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 이번에 우리 총선 참패에 예. 민심을 겸허히 수용을 해서 우리 당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입니까? 예. 전당대회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중진들께서도 논의를 할 거고 또 저희들 또 각 그 선수별 의원들 예. 간에도 충분한 이제 의견 수렴을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된다 선언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예. 이번 총선의 교훈을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가 되새기고 예. 또 우리 당을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하는 그것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또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우선 진지하고 깊이 있는 이런 반성과 성찰 그런 논의를 거쳐서 이제는 우리가 뭐 비대위로 가든 우리 조기 전당대회로 가든 그것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제 가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든 간에 포스트 한동훈, 그러니까 누군가는 키를 잡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이 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지금 뭐라고 잘라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 비대위 체제에 예. 성공한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제는 새롭게 이제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3년 차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이제 성공을 위해서 또 국민들과의 약속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당 차원에서 가장 이렇게 서포트를 잘할 수 있는 체제가 뭔지 또 이번에 총선에 드러난 민심을 어떻게 잘 담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부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이제 좋은 방향이 결정될 것이고 또 거기에 우리 이런 시대 상황 또 여러 가지 우리 현안 과제 이거에 적합한 우리 이제 뭐 지도자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네. 내부에는 많은 좋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도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송석준 의원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당내에 목소리는 없습니까? 예, 글쎄 뭐 아직 제가 뭐 들은 바는 없고요. 예. 예, 어쨌든 뭐 우리 모두가 예. 어떤 중책이든 서로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서로 나서주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책임 있는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수적으로는 이제 좀 기대만큼 적어졌지만 예. 모두가 이제 한 마음으로 우리 당에 어떠한 험한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감내하면서 서로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같이 이렇게 나서 주신다면 예. 또 이제 좋은 이제 우리 지도부도 구성이 되고 당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당 내에서도 이 최상병 특검에 관련해서 지금 총선 끝나고 나니까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도 찬성표 던질 것이다 이야기했고 조경태 의원도 오늘 아침 보니까 지금 이 부분 빨리 털고 가야 된다. 오히려 민주당보다 먼저 안건을 건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뭐 의원님들 뭐 각자의 뭐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예.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해병대 출신으로서 그리고 또 그 같은 최상병과 같은 부대 자녀를 제 아들을 군대를 보냈던 예. 심정으로서 사실 그 최상병 그 아주 슬픈 그 상황에서 제가 당시 현장을 또 찾았고 또 제가 발인까지 보고 온 예.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예, 이번 사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가슴 아픈 사건이죠. 이런 재발 방지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내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요. 예.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이제 경찰에서 이제 이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굳이 안타까운 우리 장병의 희생을 이렇게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스스로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자녀 같은 얘기고 또 제가 저 부모님들도 만나보고 또 부대 관계자들도 만나봤지만 우리 국내 안보 현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해병대는 최강군으로서 유사시에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전면에 나서야 될 이 부대가 군 부대가 이런 어떤 정쟁에 이렇게 휩싸여서 제대로 된 지휘권 행사가 지장을 받고 이렇게 자꾸 정쟁의 중심에
해병대가 거론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예. 이런 중요한 것은 이 안타까운 희생의 재발 방지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예. 또 근본적으로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일단은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좀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맡겨두시고 예. 우리 국회 정치권 내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엄중한 안보 현실에서 군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 예. 최강군 해병대를 정쟁에 이렇게 한복판에 놓고 흔들어대면 유사시에 대한민국의 심각한 안보 위기가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